예. 팩트체크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또 다른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해온 단체에서 역사 과목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학 등 다른 교과서에서의 편향성도 심각하다 이렇게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어떤 주장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먼저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던 새누리당의 역사 바로 세우기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역사 세우기를 위한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교과서, 문학 교과서, 윤리 교과서, 사회 교과서 모두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기적의 힘은 사라지고 불평과 남 탓과 패배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과서를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문학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자유경제원의 토론회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희망이 안 보이는 헬조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문학 교과서에 왜곡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 왜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넣었는지 의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거론이 됐습니까? 9개 작품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중 몇 개를 소개를 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가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18종 문학 교과서 중 거의 대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던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행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유경제원에서는요, 이 과정에서 남한이 게으름과 방탕한 자유가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된다. 그리고 고귀한 자유에 대한 왜곡 우려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를 바 없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신경님의 농무인데요. 역시 이 교과서 단골 작품입니다. 농촌에서 잔치를 하고 난 뒤의 모습을 그린 시인데요. 거의 모든 참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각 부분별로 다 분석을 하면서요. 고도성장 이면에 황폐해진 70년대 농촌의 현실을 그렸다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에서는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요. 유신시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이 오히려 잘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과정을 비판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자학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 작품 중에서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작품을 지적을 했는데요. 프로야구 창단 첫 해부터 최악의 성적을 거두던 산미팀을 끝까지 응원하던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었죠. 토론회에서는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덕분에 오늘의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경쟁은 나쁜 거라고 치부를 한다. 일제고사 등을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런 작품이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지 좀 더 살펴보면은요. 먼저 광장의 경우에요. 과거 국정교과서에도 이 작품 그대로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소설가와 평론가들이 뽑은 한국문학 100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인훈 작가는 다 잘 아시듯이 노벨문학상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농무 역시도요. 만해문학상 초대 수상작이었고요. 또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역시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자격은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학계 인사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학이 갖고 있는 정치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할 때 이 세 작품은 그런 그 정치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협소하고 그 편협한 정치성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작품들이 한국 문학사의 명편들입니다. 이건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당연히 문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다른 문학계 인사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물어봤는데요. 먼저 학계 원로인 유종호 예술원 회장은요. 특정 관점 때문에 문학 작품이 실려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60, 70년대 작품이 지금 관점과 안 맞는다고 빼버리면은
고전 문학 작품도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평론가 신영철 씨는 문학 작품의 본질이 열린 해석과 토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 논객인 소설가 복거일 씨의 경우는요. 문학 작품이 역사를 바라보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광장이나 농무처럼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르고 또 평가가 끝난 작품을 자유경제원이 거론한 것은 의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물론 다 얘기를 전수 다 들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좌우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뭐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여기 나온 분들은. 근데 이게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자유경제원의 그분, 예. 제 성함 좀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위 올바른 문학 교과서 만들기에도 운동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확대해서 국면 전환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도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자유경제원에서는 올 초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유경제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은요. 지식인들의 잘못된 이념이나 철학으로 자유주의가 전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이런 해석과 주장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주장이 얼마나 동력을 얻느냐 하는 거겠죠. 예. 어제 포럼 장면 잠깐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내가 발견한 우리 이 시대의 영웅 전희경 사무총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내가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데 밤잠 자지 말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강의 좀 하고 다니는 일정을 부탁합니다. 예. 예, 앞서 이 전희경 사무총장 이야기대로요. 이번 국정화 논란에서 역사 교과서는 완성이 아니라 좀 본격적인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아무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촉발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